자, 다음은 뇌 조직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의 동맥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에다가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공급로는 어, 앞쪽으로 내경동맥, 그리고 뒤쪽 후방에서는 추골동맥이 되겠습니다. 자, 내경동맥 (internal carotid artery), 그리고 추골동맥 (vertebral artery)가 되겠습니다. 자, 내경동맥은 카로티드 캐널에서 경동맥관에서 두 개 내로 침입하여 안동맥 옵살믹 아테리를 낸 후 식교차 가장자리에서 전대뇌동맥과 중대뇌동맥으로 나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그림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 이제 경동맥, 내경동맥이 있죠.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자, 이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이제 두 개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어, 이제 앞쪽으로 어딘 쪽으로 이제 안동맥을 내고 이어서 이 전대뇌동맥 그리고 중대뇌동맥을 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전대뇌동맥, 중대뇌동맥이 이제 브레인으로 혈액을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추골동맥. 추골동맥은 이 제6경추 횡골동으로 들어가 각 경추의 횡돌공을 상행하고, 그러니까 제6경추의 트랜스버스 포라멘, 이 그 척추뼈에 보면은 어, 옆쪽으로 이제 트랜스버스 포라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횡돌공으로 들어가서 이 횡돌공을 통해서 상액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대후두공, 우리가 두개골 그 있으면은 그 두개골의 맨 뒤쪽 그 큰 구멍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척수도 들어가고 하는 데인데, 그것을 우리가 대후두공이라고 그럽니다. 어, 그래서 이 대후두공을 통해서 어, 이제 뇌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들어가서 이 척수나 손해의 가지를 낸 후에 좌우 추골동맥, 그러니까 추골동맥은 이제 그 척추의 횡돌공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그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보이는 쪽은 오른쪽이고, 이제 이 뒤쪽으로 안 보이지만 뒤쪽으로 또 하나가 있죠.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합해져서 뇌저동맥, 베이질라 아테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내경동맥에서 나온 이 전대뇌동맥, 중대뇌동맥, 그리고 추골동맥에서 이 좌우 추골동맥이 합해져서 되는 이 뇌저동맥,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중요한 그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 아래 그림에 좀 더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 이 부분에 여기 인터널 카로티드가 있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여기 버테브랄 아트리가 이제 이 횡돌공을 따라서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횡돌공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은 경추가 몇 개가 있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있죠. 자, 6번 제6경추 이 횡돌공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기. 자, 횡돌공으로 들어가서 좌우가 나중에 합해져서 이제 뇌로 들어가서 이 베이질라 아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은 이제 그 관계를 좀 더 모식도로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림인데 어, 이제 내경동맥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에서 우리가 전대뇌동맥, 그러니까 내경동맥에서 이 전대뇌동맥으로 그리고 중대뇌동맥 이렇게 이제 공급이 되고, 자 추골동맥은 좌우에서 오는 게 합해져서 이제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를 내고 결국은 어, 이제 뇌저동맥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지금 어, 이제 뇌저동맥에 대해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서 결국은 이제 이것은 후대뇌동맥이 되겠습니다. 후대뇌동맥. 자, 그래서 전대뇌동맥은 이제 브레인 앞쪽으로 혈액을 공급해주고 중대뇌동맥 그리고 이 후대뇌동맥은 이제 뒤쪽에 혈액을 공급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개의 전대뇌동맥, 내경동맥, 후대뇌동맥 있는데 이 후대뇌동맥은 이제 중대뇌동 그 앞쪽에 내경동맥 쪽으로 이렇게 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추골동맥이 올라가서 뇌의 바닥에서 뇌 아래쪽 바닥에서 어, 이제 앞쪽에서 왔던 내경동맥 쪽하고 같이 합해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대뇌동맥륜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기능은 한쪽 내경동맥이 폐쇄되어도 반대측에서 혈액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쪽에 내경동맥 쪽에서 오는 동맥이 혹시나 막혀도 우리가 추골동맥 쪽에서 오는 또 동맥에 의해서 혈액 공급이 이 앞쪽도 다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큰 두 개의 혈액 공급로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서로 뇌의 밑바닥 쪽에서 합해지기 때문에 어, 서로 그 한쪽이 막혀도 다른 쪽이 보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뇌에 분포된 정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뇌의 정맥, 그러니까 뇌에서 이제 공급된 혈액이 다시 이제 심장 쪽으로 오게 되는데 뇌 표면에 모인 후 경정맥동에 유입되고 내경정맥으로 유입이 돼서 심장으로 가겠습니다. 어, 자,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인터널 저귤러 베인 큰 정맥으로 전부 모여서 어, 유입이 어, 이제 심장 쪽으로 혈액이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초신경계는 뇌에서 나가는 뇌신경이 있고 척수에서 나가는 척수신경이 있죠. 자, 뇌신경은 우리가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뇌 밑바닥에서 올려다 보게 되면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신경은 좌우 12개 쌍이 있고 어, 그리고 1번에서부터 12번까지 번호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성, 지각성, 그리고 운동성, 운동신경도 해당이 되고 감각신경도 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혹은 혼합성, 두 개 다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먼저 1번 신경을 보면 1번 신경은 이제 후신경이 되는 거죠. 1번 뇌신경은 후신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뇌신경은 시신경, 3번 뇌신경은 동안신경, 4번은 활차신경, 그리고 5번 뇌신경은 3차신경, 그리고 6번은 이제 외전신경, 7번은 안면신경, 8번은 내이신경, 다음에 9번은 설인신경, 다음에 10번은 미주신경, 11번은 부신경, 다음 12번 설화신경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뇌신경은 전부 12개 쌍이 있고 어, 감각 감각에 관여하는 신경도 있고 운동에 관여하는 신경도 있고 혼합성의 신경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다음은 이제 말초신경계 하나인 이제 척수신경계인데 척수신경은 이제 척수에서 분지돼 나오는 거죠. 그래서 31쌍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어, 8쌍의 경수신경. 우리가 경수, 척수 중에서 경수는 8개 분절이 있다 그랬죠. 그 8개 분절에서 이제 좌우 양쪽으로 하나씩 나온 한 쌍이 좌우 이제 하나인데 하나씩 나와서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8개 쌍이 되는 거죠. 분절이 8개니까. 다음에 흉수신경은 이제 흉수가 12개 분절이 있으니까 12쌍이 되는 거고 좌우 하나씩. 다음에 요수가 척수 중에서 요수 부분에서 우리가 5개 분절이 있으니까 거기서 5쌍. 다음에 또 천수신경도 마찬가지로 5개 분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5쌍. 그리고 미수신경 꼬리 쪽에서는 이제 1개 쌍이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1개 쌍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척수신경은 이제 각그 분절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우리 몸의 각 지역에 분포하게 되는데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경이 되는 거죠. 나와서 이 척수에서 나와 가지고 팔이라든가 몸통, 다리 이렇게 이제 분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그 각각의 이제 이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허벅지 쪽으로 가는 이제 우리가 좌골신경이 있죠. 좌골신경은 이제 요 신경과 이제 그 천골신, 천수, 요수신경, 천수신경 중에 일부가 이제 합해져 가지고 이제 좌골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허벅지 쪽으로 나와서 무릎으로 가기 조금 전부터 이제 갈라져서 또 여러 개의 신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특별히 그 척수신경이 나와 가지고 여러 개가 이렇게 복잡하게 모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런 총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경신경총, 완신경총, 요신경총, 청골신경총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1쌍의 이제 말초신경이 나오게 되는데, 각 그 이제 신경은 우리 체표면으로 보면은 각각의 그 분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아래 그림에 보면은 제2경수신경이 이제 분포되는 지역이 여기라는 거고, 다음에 제3경수신경이 분포되는 지역, 얼굴 약간 아래쪽, 그리고 턱 쪽, 그래서 목 뒷덜미 쪽, 그리고 4번 경수신경이 이제 분포하는 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분포되는 지역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몸통 쪽은 이제 흉수신경이 이제 주로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 허리부터 해서 다리, 뒷다리의 앞쪽으로까지 이제 해서 이제 요수신경, 그리고 제1천수신경, 어, 요수신경이 이제 주로 분포돼 있고, 이제 제1천수신경부터 해서 이제 5번 천수신경까지 해서 엉덩이 쪽 그리고 다리 뒤쪽으로 이제 분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신경, 척수신경별로 그 분포하는 지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척수신경계의 우리가 상황 그 구조를 다시 한번 그 단면도를 이용해서 이제 확인을 해 보면은, 이게 이제 단면도인데, 우리가 보기에 위쪽, 지금 위쪽이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이 서 있으니까 이게 등 쪽이 되는 거죠. 등 쪽이 되고, 아래쪽이 이제 배, 그러니까 복부 쪽이 되는 거죠. 복부 쪽. 어, 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이제 살펴보긴 했는데, 이 지금 요 나빗 모양으로 된 이 부분이 이제 그레이 매트라고 그랬죠. 회백질. 그리고 바깥쪽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 우리가 어, 이제 화이트 매타. 그런데 이 그레이 매타에는 이제 우리가 신경세포가 많이 모여 있다고 했었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위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후각이라 그러고,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된 부분을 이제 전각이라 그럽니다. 후각, 전각. 그래서 이 후각이라는 건 이제 등 쪽이니까 뒤쪽이 되는 거고, 어, 배 쪽, 사람으로 따지면 복부가 앞쪽이니까 전각이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이 그 전각, 후각 쪽에서 우리가 루트가 나온다 그랬죠. 후근, 전근 이렇게. 그래서 근을 우리가 루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위쪽에 있는 근이 이제 후근이 되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제 전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근이 나와서 이제 만나서 이제 이 척수신경이 되는 거죠. 척수신경이 되는데, 자, 우리가 척수신경을 보면은 이제 말초에서부터 중추로 가는 척수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 스파이널 코드에서 나와서 이 피부나 이런 말초 쪽으로 가는 우리가 원심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 구심성 신경섬유의 세포체는 이 척수신경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근이 나와서 약간 불룩하게 된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구심성 섬유의 세포체가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이게 이제 세포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부의 어떤 접촉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이 구심성 신경 섬유를 타고 쭉 해서
이제 후각으로 들어가게 되죠. 후각으로. 다음에 이제 운동신경 같은 경우 근육 골격근을 수축시키는 이제 운동신경 같은 경우는 이제 전각에 그 세포체가 있는 거죠. 여기에 요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경섬유가 나와서 전근을 따라서 이제 척수신경 쪽으로 같이 합해져서 이제 쪽은 이제 우리가 근육 머슬을 수축한다거나 여러 가지 효과를 내는데 이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원심성 전근에는 이제 원심성 신경섬유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척수신경은 우리가 구심성, 원심성이 같이 합해져 있다라고, 같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제 후근에는 구심성이 있고, 이 전근에는 원심성 신경섬유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심성 신경섬유의 세포체는 바로 이 전각에 있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구심성 신경섬유의 세포체는 이 척수신경절에 들어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척수신경계가 구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척수신경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말초신경계에서 우리가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이제 크게 이 심파세틱 디비전 그리고 파라심파세틱 디비전, 교감신경계, 교감신경계 그리고 부교감신경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감신경계는 이제 척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 이 척수 이게 이제 척수죠. 척수의 이제 흉수와 이제 요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흉수와 요수 안에 있는 이 세포체가 있는데 세포체에서 이제 신경이 나와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어, 전근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까 전근이라 그랬죠. 전근, 전근을 통해서 나와서 어, 이제 교감신경절에 어, 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심파세틱 갱글리온, 이게 이제 교감신경절인데 교감신경절로 가서 이제 다른 세포와 이제 이렇게 만나고 이 세포에서 다시 이제 그 효과를 나타내는 기관 쪽으로 이제 신경을 내서 이제 분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이 교감신경절 전에 나왔던 이 신경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절전신경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교감신경절 전에 있다 그래서 절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교감신경절에서 나온 이 신경을 우리가 절후신경이라고 그러죠. 절후신경. 자, 그래서 교감신경계에서는 그런데 이 교감신경절, 지금 교감신경절이 척추가 있으면은 척추 근처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이 안에 이제 척수가 있는데 척수에서 이렇게 지금 나온다라는 것이죠. 나와서 교감신경절을 거쳐서 여기에 있는 다른 세포체에 1차적으로 접하고 그리고 나서 이 세포체 교감신경절에 있는 세포에 의해서 이제 뭔가 어디 다른 데로 이제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절전신경은 짧고 저루신경은 아주 길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교감신경절이 이 척추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다음에 이제 부교감신경계는 우리가 뇌신경과 천수신경 아래쪽으로 천수신경에서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뇌신경에서는 몇 번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이 3번하고 7번, 9번, 10번 뇌신경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수신경의 2번에서부터 4번까지가 이제 이 부교감신경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 저루신경에 해당되는 그 세포체가 이 효과를 나타내는 기관 바로 근처에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자, 그래서 이 교감신경계에서는 절전 섬유가 상당히 길게 되는 거죠. 지금 브레인스템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기관까지 가니까 이 절전 섬유가 상당히 길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절전 섬유. 그리고 절후 섬유. 여기 바로 이 세포체에서부터 시작되면서 나오는 이 절후 섬유. 절후 섬유는 되게 짧겠습니다. 어, 천수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천수에서 나오는 것도 이 절전 섬유는 상당히 길고 이 절후 섬유는 상당히 짧게 있게 되겠습니다. 교감신경계와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자율신경계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율신경계에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교감신경은 척수 중에서 흉수와 요수에서 나오고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뇌신경에서 3번, 7번, 9번, 10번에서 나오고 그리고 천수에서 나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신경이 교감신경절 혹은 부교감신경절 그 이전의 신경을 우리가 절전신경, 절후신경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교감신경에서는 절전신경이 짧고 그리고 절후신경은 상당히 길고 그리고 부교감신경에서는 절전섬유는 상당히 길고 그리고 절후신경은 상당히 짧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부학적인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게 다시 좀 더 잘 정리가 돼 있는데 지금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를 전체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감신경계는 우리가 흉수와 이제 요수에서 나오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교감신경계에 해당이 되고 이제 부교감신경계는 우리가 뇌신경은 이제 중뇌나 연수에서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천수에서 나가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부교감신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교감, 여기도 이제 부교감. 자, 그리고 이제 뇌신경 중에서 우리가 3번 동안신경, 그리고 안면신경, 7번 안면신경, 그리고 설인신경, 9번 설인신경, 그리고 10번 미주신경이 이제
부교감 신경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 교감신경의 그 신경절, 교감신경간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교감신경 이 절은 이 척수에서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절전신경의 그 신경이 이제 우리가 어, 전근을 따라서 나와가지고 이 교감신경절로 들어가는데 이 그래서 교감신경절까지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 절전신경은 상당히 짧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그 여기서 이제 세포와 이제 저루신경의 세포체와 이제 만나게 되고 만난 다음에 저루신경 세포체에서 나온 저루신경은 이제 상당히 이 효과를 나타내는 기관까지 상당히 멀리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심장까지 가려고 그래도 상당히 멀리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절전신경은 짧고 저루신경은 상당히 길게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예를 들어서 뇌신경에서 나온 동안신경 같은 경우는 절전신경 섬유의 세포체에서 이제 신경섬유가 나와가지고 여기 안구까지 가는데 상당히 길죠. 절전섬유가. 그리고 안구 근처에 이제 신경절에서 이제 다른 세포와 이제 그 저루신경의 세포체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이제 안구에 분포하게 되는데 따라서 저루신경은 상당히 짧게 되겠습니다. 신경절이 효과를 나타내는 기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주신경 같은 경우도 지금 심장 근처에 이렇게 신경절에 서 이제 만나게 되니까 절전섬유는 길고 저루섬유는 짧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슬라이드가 전반적인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해부학적인 구성을 이제 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자율신경계에서 사용되는 신경 전달 물질하고 어떤 수용체가 관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이 있죠.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 자율신경계에 우리가 파라심파세틱 그리고 심파세틱,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게 이제 교감이고 파라심파세틱이 이제 부교감신경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교감신경계를 먼저 보면은 교감신경계의 이제 프리갱글리오닉 파이버 이것이 이제 절전이 되는 거죠. 절전. 절전 섬유의 세포체는 척수 안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절전 섬유가 나와서 교감신경절, 이 갱글리온에 가서 저루신경의 세포체와 이제 접하게 되는데 이때 이 두 신경 사이에 신경 전달 물질로는 이제 아세틸콜린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루신경 섬유가 이제 효과 기관에 가서는 이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게 되겠습니다. 노르 자,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면 이제 효과를 받는 그 기관에는서는 우리가 이 아드레너직 수용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혹은
이제 베타 아드레너직 수용체를 갖고 있어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교감신경계에서는 우리가 어, 일부 신경, 이 절전신경은 아드레널 글랜드의 이 메둘라 부분에 또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드레널 글랜드, 어, 부신이라고 그러죠. 부신, 부신 아드레널의 메둘라니까 부신 수질, 어, 아드레널 메둘라. 부신 수질로 그 파이버를 보내서 크로마핀 셀이라는 거에 이제 작용해서 에피네프린을 또 분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부교감 신경에서는 이제 절전 섬유 프리갱글리오닉 파이버가 이 갱글리온에다가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아세틸콜린을 분비해서 이 저루신경의 세포체를 자극을 하는데 어, 이때는 이제 니코티닉 수용체가 사용이 됩니다. 아까 그 교감신경계의 교감신경절에서도 아세틸콜린에 반응하는 수용체는 N2 수용체인데 여기서도 N2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니코티닉 수용체에 이제 결합을 해서 이 세포를 자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저루신경의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돼서 이때는 무스카리닉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기관에 분포해서 여기에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무스카리닉 수용체를 우리가 M 수용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M 수용체. 자,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 교감신경계에서는 신경절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고 하지만 효과를 나타내는 기관에서는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고 수용체로는 이제 알파, 베타, 아드레너직 수용체가 이제 관여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 부교감 신경계에서는 교감 신경절에서는 마찬가지로 아세틸콜린 그리고 N2 수용체가 관여하는데 N2 니코티닉 수용체가 이제 관여하고 저루신경의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돼서 여기에서는 무스카리닉 수용체가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자율신경계가 우리가 작동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감신경이 이제 활성화돼서 나타나는 반응을 우리가 fight와 flight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어, 말하자면은 이제 도망갈 건지 싸울 건지 도망갈 건지에 대한 이제 반응. fight는 우리가 싸운다는 거죠. 그리고 혹은 도망갈 건지 우리가 어, 길에 가다가 무서운 동물을 만났을 때 곰을 만났다라고 치면은 어, 갑작스럽게 이제 그때 활성화되는 이제 신경계가 이 교감신경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서 싸울 건지 도망갈 건지 이제 그때 일어나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일단 동공은 산대가 됩니다. 그것은 이제 확장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면은 이제 조리개가 있는데 조리개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빛을 이제 눈으로 들여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모양체근은 이완이 돼서 이제 먼 곳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흥분하게 되면 가까운 데 것보다는 오히려 먼 데를 더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타액선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점액은 소량이 분비되고 기관지는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지가 확장이 돼서 좀 더 호흡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다음에 심장은 박동수는 증가하고 수축력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상동맥, 심장의 관상동맥은 이제 수축 어, 또는 이제 확장이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장 쪽에 위라든가 이 장 쪽은 운동이 억제가 되겠습니다. 주로 억제 쪽이고, 어, 그리고 이제 방광은 이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소변이 마렵지 않게 되는 거죠. 방광이 이완돼 있으면은 소변이 안 마렵게 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제 부교감 신경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공은 오히려 축소되고 그리고 모양체근은 수축을 해서 오히려 가까운 데 거를 잘 볼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분비는 타액 분비라든가 이런 거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심장의 박동수라든가 수축력은 감소하게 되고 장 쪽의 운동은 이제 촉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광은 이제 수축이 돼서 어, 소변이 나오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응급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이 교감신경이 이제 활성화되는데 응급 상황 이것이 이제 파이트와 플라이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여러 가지 소화 효소라든가 위액 분비는 감소하고 대신에 심장 쪽은 오히려 활발하게 이제 어, 심장 쪽은 증가되고 장 쪽의 기능은 이제 감소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부교감 신경은 심장 쪽은 억제가 되고 다음 위나 이런 장 쪽의 기능은 촉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신경계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